본질은 지금 뭐 군,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검찰 다 용산만 바라보는 인사권 하나로 이게 딱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체계가 흔들려 버리는. 이거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예. 게 제가 이런 기관 세력들을 관찰해 왔을 때 이게 정권이 망하는 망조인데 이게 2014년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한 해에 터진 일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국군 기무사령관이 잘려요. 그게 박지만 육사 37기 동기예요. 그런데 정윤회 문건의 사태의 본질은 정윤회 일파가 박지만 일파를 친 거예요. 그게 문건 파동으로 표출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육사 37기생 전원이 진급해서 탈락합니다. 그때까지 선두 그룹이었던. 예. 그래서 그때 진급에 탈락한 신원식이 오늘날 군복 벗고 국민의힘에 와서 지금 장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역 쓰리스탄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랬지 검찰에선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예. 사건이 터집니다. 네네. 뭐 언론에서 단독 보도하고 조선일보였던가요? 뭐 네. 그래서 막 그걸로 프레임 전환을 아예 그쪽으로 해버렸죠. 남의 호적까지 파가지고. 예. 뭐 찾아갔잖아요. 그 상대. 예. 그래서 검찰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서울시 간첩 사건 유성의 증거 조작 사건이 터져요. 아 그렇죠. 예, 국정원이 조작한 거거든. 예. 그 요 근래야 판결이 그게 예. 나왔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심 적어서 남재중 국정원장한테 그게 그 재판에서 조작으로 밝혀지기 직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조작됐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 원장이 단호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 요원에 대한 모독이고 그건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진짜 조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남 원장이 조직 장악을 아예 못한다고 본 거예요. 아 원장 말 안 듣고 할 짓 다 한다. 이런데 금방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 경질된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국정원 작살났지. 검찰 작살났지. 그다음에 기무사 작살났지. 그래 기관 세력이 초토화되면서 그 뒤에 권력의 성격이 바뀌어요.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만기칠람. 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권력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집니다. 이제 모든 보고가 그리로 와요. 그리고 결재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분수 권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지붕이 무거워지고 밑에 기둥이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제 가분수 권력인데 2년 후에 그 지붕의 무게를 못 이기고 팍싹 주저앉습니다. 이게 탄핵 사태에 대한 전 구조적 설명이라고 봐요. 구조론적 해석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패싱 당했다고 난리지. 백경정 사건에 윤희근 경찰청장 패싱했지. 그러니까 아예 지휘 체계가 다 개판이지 지금. 거기에다 합참의장 저 무자격자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오지. 이게 보니까 지금 보면 어게인 2014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이게. 근데 이제 그때는 태블릿 PC라는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어떤 물증이 확실하게 등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딱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집결이 확 일어났잖아요 촛불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스모킹건이나 이런 게 아직은 나와도 없죠. 뭐 그 영상 같은 게 있어도 설사 그런 위법적인 정황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게 있어도 결집하는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은 과거 2014년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글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이 2014년 상황이 있고 탄핵은 2016년에 됐어요. 그 사이에 말씀하신 태블릿 PC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처음 촛불 집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청계광장에서 있을 때. 그때도 100만 명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퇴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국내각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던 게 100만 명의 촛불 시민이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는 정치가 시민 뒤편에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게 그 태블릿 PC로부터 해서 정유라의 뭐 저기 말. 니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몇 가지의 상징이 조합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타올랐지. 청계광장에 그때 5만 명 모였는데 와 많이 모였다 이랬어요. 요즘 세상에 5만 명 집회가 돼? 이랬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 그때보다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트리거가 없다 이건데 네. 그거는 저기 그때도 2년 정도 기다리니까 불현듯 나타난 거고 그때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요. 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 그랬어요. 다 개무시했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가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방송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거요. 아이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그거 정치 공세고. 그리고 위법적입니다. 대놓고 범죄자를 옹호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거예요. 그게 윤핵관 중진 의원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때하고 똑같아. 심지어 인물도 똑같아. 그 탄핵 때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하고 한마디 직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정현 대표하고 맨날 박근혜 대통령한테 설설 기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임기 단축을 국회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고맙더래. 내가 국회 돌아가서 이제 야당 공세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데 이렇게 말할 근거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맨날 이렇게 아부하듯이 별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권력을 더 함정에 빠뜨리게 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직언을 합니까? 똑같아. 인물도 똑같고. 구조적으로도 똑같다. 구조적으로 똑같은데 벌써 보수 패널 몇 사람하고 한 서너 마디만 들어도 느낌이 와요. 그때하고 똑같은 게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초 다 세워놨고 뭐 그러는데 이 국민 우습게 보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때 이게 염장을 지르는 게 한두 개 나오니까 그냥 정권이 날아가잖아요. 염장을 지르는 거. 예. 염장을 지르는 말의 어원은 예. 이 국어학자들 간에도 네. 정설이 없어. 예. 그 말의 어원이 뭐냐 하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그 해상왕 장보고를 암살한 자객이 염장이요. 그래서 칼 맞아 죽거든. 예. 그래서 염장이 염장을 칼로 찔렀다. 염장을 그래서 염장을 지른 게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아니, 말이 제일 유력해. 추측. 예. 갑자기 이제 해상왕 장보고 얘기까지 갔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누가 자객이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런데 한 명이면 좋게 정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때 태블릿 PC 한두 건이 왜 그 폭발적이냐면 국민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뭔가 납득되는 논리적 맥락을 누군가가 만들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운데 딱 확신이 드는 한마디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정치입니다. 오늘날에 거기다 지금은 유튜브가 발전해서 더해 불사지르면은 순식간이야. 이게 진압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락모락 이제 저 최혜병, 백경정 뭐 어디서건 한 명의 이제 바른 말이면 끝낼 수 있어요. 단 한 명이면 충분해. 이거는 뭔가 잠재된 이 에너지가 커가지고 응축될 수 터지기 있는? 기다리는 용암이 지하에서 절절 흘러가고 있어. 분출구 하나면 끝난다. 그리고 사실은 위태위태하지만 수만 남아있지만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 경찰총장 뭐 그리고 군의 뭐 고위직 보면은 다 바지 사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자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시감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뭐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비선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권력이 모이는 약간 저수지 같은 느낌의 그 권력 인물이 누구냐. 뭐 저는 돈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은 같이 일치한다. 간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부토건이다, 뭐 도이치모터스의 BW다, 뭐다 하는데 돈의 흐름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선가 뭐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데 계속 틀어막고 있거든요. 이 곳곳에서 댐에 구멍이 나니까 여기 가서 구멍 메우고 저기 가서 구멍 메우고 하는데 이게 안 메꿔지면은 본물 터지도 댐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돈의 흐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요즘 저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저 후보 시절부터 재산 다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재산이 제일 이상하거든요. 통장 잔고가 어느 날 50억 가량 내야 되는데 제로거든.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돈을 다른데 파킹해 놓은 거예요. 재산 신고 앞두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주식이냐는데 1년 미만으로 짧게 투자를 하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다고. 그러니까 잔고 제로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50억이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보고 지금 나오는 삼보, 라임,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걸 그때 그 동향을 전부 다 뽑아보고 있는 건데 2011년 자료부터 지금 전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은 일막이고 그다음에 그 저기 사채 그 전환 사채 쪽에서 이막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부 토건은 최근 일이고 그런데 그때 그 인물들이고 이 다시 이종호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연결고리가 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근데 단지 그 쩐주들의 돈의 흐름만 안 나온 거예요. 수상하긴 한데 왜 이렇게 돈이 이동했을까? 어디에 예. 파킹돼 있었을까? 실제 소유주는 누군가? 이것만 밝혀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르케이 뭐 이런 스포츠 재단 네. 하나가 거덜나 버리는 건데 그거는 간단하고 요건 좀 복잡한데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저 그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에 폭설이 쌓여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목도할 수 있다. 비유가 뭐 약간 그렇게 이상해. 아름다움고 고상하고 그런 뭐 거잖아요. 너무 가분수가 무너지는 아름답다잖아. 상황. 가분수 권력이. 자, 아니 챗GPT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삼행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짓더라.